gung 블루베리 발효 식초하고 발사믹 식초 두 가지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국내산 포도와 100% 블루베리를 이용해서 자연 발효로 직접 빚어낸 제품입니다. 화학 첨가물은 일체 넣지 않았고요. 과실과 시간만으로 완성을 해서 과실 본연의 깊고 풍부한 천연 풍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믿고 드실 수 있는 그런 식품입니다. 이 제품들은 과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기산이 작용하기 때문에 소화를 부드럽게 해주고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특별히 좋습니다. 포도 유래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세포 산화를 억제하고 노화 예방 면역력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억제해서 심혈관 건강 관리에도 좋고요.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피로를 줄여주고 눈 건강 증진과 피부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물에 희석해서 드셔도 좋고요. 샐러드 드레싱으로 드셔도 좋고 여러 요리에다가 소스 같은 걸로 활용하셔도 좋다고 합니다. 꼭 한번 이용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토요 브리핑 하는 날입니다. 날씨는 이제 자꾸 따뜻해져가고 좋은 계절이 돌아오고 있는데 일주일마다 그 주에 일어났던 사건 사고를 제가 챙기면서 이렇게 보면 사건은 뭐 여전히 여기저기서 나고 있고 어떤 경우는 그 사건 자체가 국민들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사건을 제가 매주 모아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브리핑 해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죄송하다는 생각도 또 없잖아 듭니다. 뭐 그래도 국내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정도는 단편적으로라도 좀 알고 계시는 게 결코 손해는 아니라는 거는 뭐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브리핑은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사건이 생각보다 꽤 있었어요. 좀 사회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이런 사안들이 꽤 있었습니다. 첫 번째 거를 보면요. 아직도 이런 놈들이 있어요. 나 참 이거 어떻게 보면 답답한데 이 제목 하나에 모든 게 함축돼 있는데요. 경찰보다 내가 빨라. 피를 흘리는 여자친구를 기절할 때까지 구타한 20대라고 했는데 29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여자친구는 30세고 한 살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연상이죠, 한 살. 연상의 애인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구타하면서 이 자식이 단적으로 이야기한 게 그겁니다. 신고해봤자야. 네가 신고해서 경찰이 나오는 시간보다 내가 더 빨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 내용인데요. 이놈은요. 기절할 정도로 때리는 거를 넘어서서 여친한테 나체 사진 촬영도 했고요. 성관계 요구 등등 이거 엄청나게 못된 짓을 했는데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 이승호 부장판사가 요 놈을 특수 중강금치상, 특수 폭행, 감금, 또 그냥 일반 폭행, 협박 이런 거 등등으로 해가지고 구속을 해서 요 놈한테 징역 3년 6월을 줬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전제가 되는데요. 얘 어떤 놈이냐면요. 요 놈이 작년 8월 달에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자택과 주점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사귄 지 약 한 달밖에 안 된 여자친구 30세 여성을 수차례 감금하고 폭행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겁을 주고 이렇게 하는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는 겁니다. 그걸로 재판에 회부가 됐는데 공소장을 보니까요. 이거 아주 정당합니다. 요 놈이 아마 한때는 그 주점을 운영했던 모양이에요. 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중에 그 자기 여자친구가 자기 주점에서 일하는 남자 직원하고 팔짱을 꼈다고 오해를 해가지고 그 여자친구를 넘어뜨렸어요. 그 넘어뜨린 다음에 목을 조르고 또 그 이외에도 다른 때에도 꼭 이게 아마 의처증 같은 게 있는 놈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시로 남자 문제를 들먹이면서 문구류 같은 걸로 찌르고요. 뭐 너 오늘 살아서 못 갈 줄 알아 이렇게 협박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놈은 이렇게 겁을 줄 때 또 이렇게 폭행할 때마다 어떤 거를 봤냐면요. 아니 나이가 30대는 여성이다 보니까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자친구하고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이제 그 전에 촬영했던 사진 같은 거 이런 거를 보면서 화난다고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그 자료 지우라고 지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폭행에 이제 이르게 되면 더 앞으로 나가는 그 스타일이에요. 막 옷을 벗어 너. 옷 벗어 해가지고 나체 사진을 전부 촬영을 하고요. 또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집을 못 벗어나게 이렇게 감금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둔기로도 때렸다고 그래요. 둔기로도 때리고 쓰러졌다가 의자에 앉은 그 여성을 마구 구타해가지고 뭐 기절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자기 여자친구를 기절할 때까지 두들겨 패는. 그리고 나이 30된 여성이 과거에 만났던 남자가 있는 거 그걸 어떡하라고 지금 와서 그 사진 그 지훈이 많이 하면서 두들겨 패냐고. 이게 내가 볼 때는 이놈하고 이 여성분 혹시라도 같이 인연을 맺어 살으면 의처증에 시달려서 결국 이 새끼한테 못 살아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어차피 내가 볼 때 정신병자 같은 놈의 새끼인데 이놈이 이렇게 두들겨 패면서 도망가. 경찰에 신고해봐. 그러면 뭐 내가 너보다 경찰 출동하는 시간보다 너 때리는 시간이 훨씬 더 빠를걸? 이런 식으로 겁을 줬다는 거예요. 이 여성 같은 경우는 119에 신고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또 옆에서 맞고 많이 다쳐가지고 피가 흘리니까요. 뭐 이랬다는 거고요. 또 이 여자친구하고 여자친구 어머니가 속해 있는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가지고 누나가 나 버리고 헤어지면 나의 화는 너희 두 명한테 집중된다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협박을 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 못난 새끼 말이죠. 정말 지질이 못난 새끼가 하는 짓이나 그 사는 새끼가 태어나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급기야 이런 놈 뭐 더 이상 만나겠어요? 겁신하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결국 경찰이 구속해가지고 이제 재판에 회부를 했는데 재판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서 피해자는 전신 타박상, 왼쪽 안화 골절, 여기 광대뼈가 아마 그 골절이 일어난 모양입니다. 얼마나 둔기로 때렸으니까요. 왼쪽 안화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6월에 징역형을 준 거고요. 요 재판이 끝나자마자 이놈은 바로 항소장을 냈어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가 항소심을 진행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결과가 또 나오겠죠. 근데 3년 6월도 그동안 이 여성이 당한 거 생각하면 진짜 많지도 않은 그런 그 내용이에요. 제가 이거 방송 진행하면서 노상 말씀드리지만요. 아무리 그 사람이 정말 내 마음의 현재 상태에서 속 들고 와, 저 사람 정말 난 진짜 저 사람 너무 좋아 이런 생각이 든다 손 치더라도 폭언이라든지 간단한 그 신체 접촉에서 밀치기라든지 끌어당긴다든지 주먹질을 하려고 시도한다든지 그 보는 데서 스스로 막 벽 같은 데를 치면서 차마 너는 못 때리고 내가 막 그러면서 막 벽을 지 주먹으로 막 친다든지 물건을 앞에서 막 집어던지면서 부순다든지 이런 폭력 성향을 보이면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새끼하고는 빨리 끝나야 돼요. 또 그런 여자가 있다면 그런 여자하고도 절대 같이 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미 그 사람 속에 폭력성이 다분히 자리 잡고 있어서 그거 치료해야 돼요. 치료 안 하면 그 폭력성은 수시대대로 발현돼 가지고 사람이 감당 못 합니다.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폭력성에다가 일종의 의처증 증상까지 지금 보이거든요. 아직 결혼도 사귀는 중인데 뭐 이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어떤 중증 형태의 내가 볼 때 이놈 병들은 놈이에요. 이거 치료하기 전까지는 이런 놈하고 만나서는 진짜 안 되겠죠. 뭐 제가 몇 가지 그 위험한 남자 징후를 방송에서 그동안 많이 했었어요. 여러 방송 다니면서 뭐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사귀고 있는 관계에서도 그것도 조심해서 봐야 돼요. 어디 음식점에 갔는데 여성한테 혹은 남성한테 상대방한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지 맘대로 여기 설렁탕 두 그릇이요. 그 음식을 이렇게 지 맘대로 시킨다든지 뭐 영화 구경을 갔는데 영화도 각각 취향이 있잖아요. 멜로 좋아하는 사람, 르와르 좋아하는 사람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가 결정해갖고 표 딱 끊어서 그냥 끌고 들어가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일방통행식의 음식, 뭐 그 극장, 연극 이런 그 행태를 보이는 사람 이거 굉장히 위험한 놈입니다. 굉장히 이 폭력 이 일방적인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폭력으로 그 전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도 상당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요. 어떤 경우라도 욕설, 폭언, 보는 데서 기물파손, 자해행위 이런 거 하는 사람들하고는 더 깊어지기 전에 빨리 끝내는 게 본인 신상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고생할 수 있어요. 하여튼 여성들이 늘상 이런 수렁텅이로 끌려가는 거를 보면 이런 경우 있어요. 그냥 얻어맞고도 자기가 스스로 그거를 해석을 해요. 오빠가 저 정도 화를 내는 걸 보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다거나 자기 때리는 행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오빠가 나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저렇게 화를 내고 나를 폭언하고 욕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그러면서 용인하고 그때그때 넘어가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 용인하고 가면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 수명에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폭력 성향이 보이는 놈들 그 징후 같은 거를 잘 살펴보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런 때는 가차없이 가족, 친지, 주변 지인, 직장 동료한테까지도 그 얘기를 하고 여러 사람이 두루 알 수 있도록 한 이후에 서서히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그런 게 좀 있었고요. 두 번째 사건을 보면요. 이거 참 큰일 날 일이 있었어요. 22일 날이에요. 22일 날 오후 3시 55분경입니다. 22일 날 오후 3시 55분경에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한 3층 빌라 옥상에서요. 그 옥상에 방치되어 있던 에어컨 실외기를 자기가 화딱지 난다고 그 위 옥상에서 밑으로 집어던져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아마 이 실외기는 이제 아마 망가져가지고 고물 형태로 옥상에 방치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그 옥상에 올라간 사람이 밑으로 그냥 집어던져가지고 거기 지나가던 그 초등학생들도 있었고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 밑을 지나가던 3명이 실외기는 피했어요. 피해서 떨어졌습니다. 그거 맞았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입니다. 즉사. 이런 정신 나간 놈 이게 참 그래서 이게 이제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당일날 오후 4시 40분경에 이 남성을 특정해 가지고 빌라 3층이니까 빌라 쪽에 CCTV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약 1시간 뒤에 16시 40분경에 요 남성을 특정해 가지고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다. 이렇게 그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짓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고요. 그래 경찰 관계자가 조사 과정에서 이놈이 한 얘기를 전달을 했는데 그냥 특별한 이유도 없답니다. 그냥 화가 나서 던졌대요. 화가 나서. 이놈 본인한테도 지금 밑에 떨어질 때 사람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도 지금 이거 천운입니다. 행운이 따른 거예요, 자식은.
제가 볼 때는요. 큰일 날 뻔했지 뭡니까? 그리고 이제 아마 경찰이 아무래도 이거 맨정신 아닌 놈 같다고 판단이 들으니까 뭐 가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마 상대로 조사를 좀 해보니까 정신병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치료 전력이 있는 걸로 일단 확인이 돼가지고 뭐 처벌은 나중에 뭐 이건 다 구속감입니다. 이건 뭐 100% 구속이에요. 이건. 처벌은 나중에 변론으로 하더라도 일단은 정신이 아픈 친구로 아픈 사람으로 보여지니까 응급 입원 조치 경찰의 직권으로 일단 응급 입원 조치를 아마 정신 그 병원에다가 응급 입원 조치를 먼저 실시했겠죠.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호전되고 나면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다시 그 경찰 조사가 있겠죠. 하여튼 이거 지나가다가 그 행인 세 사람 내가 보니까 그 화면에 나온 걸로 봐서는 초등학생 정도 학생 정도로 보이던데 하여튼 그 아이들이 용케 시력에 맞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행히 큰 일을 겪지 않았는데 정말 이거 굉장히 사회적 위험범입니다. 이 사람 만약에 정신이 아프다고 한다면 이거는 확실하게 치료를 해야 되고 특히 이 남성의 가족들이 이 자기 가족인 이 남성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게 옳겠습니다. 어떤 피해 망상이라든지 어떤 정신장애가 있다고 해가지고 100% 공격 성향을 띠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공격 성향이 더 낮습니다.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왕 가끔씩 아주 희귀하게 공격 성향을 수반한 그 정신 이 질환자들이 사고를 한 번씩 치면 속수무책으로 대형 사고가 터지지 않습니까? 우리 근래 좀 봤지 않습니까? 진주에서 안인득이 사건 같은 거. 가족들이 약 먹다가 중지했는데도 관심 가지지 아니하니까 약 먹다 중단하고 그 이후부터 지 혼자 망상에 빠져가지고 아파트에 불 질러놓고 불 나서 뛰어나오는 사람들 그 입구에서 기다리고 딱 칼로 마구 찔렀잖아요. 대형 사고 났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이 시래기 옥상에서 밑으로 사람 지나가는데 집어던질 정도 되면 이 사람이 비록 정신이 아프다 손치더라도 공격 성향을 수반한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 사람과 관련돼서는 가족들이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안 되면 지자체 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 사람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게 옳을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아주 큰일 저지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해봤습니다. 세 번째 꼭지 보시겠습니다. 이거 지금 연일 나오고 있죠. 이른바 얘기하는 이거 어떻게 연쇄살인범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 여자 수유동 김씨 20대 이 여성. 이 여성이 벌써 지금 몇 번째입니까? 제일 첫 번째 범행이 12월 14일 날 범행해갖고 이 술에다가 마약이죠. 향정신성 의약품을 넣어가지고 중상을 입히고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알려졌던 거는 12월 14일 날은 중상, 그 다음에 28일 날 같이 투숙했던 남성 사망, 2월 9일 날도 사망해서 두 건의 사망과 한 건의 중상했는데 하나가 더 나왔어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1월 24일 날 또 다른 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른바 수유동 연쇄살인이라고 요즘에 뜨더라고요. 이 여성이 이제 이 김 씨인데 이 여자가 1월 24일 날입니다. 금년 1월 24일 날 03시경에 119에 전화를 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119에 전화해가지고 1월 24일 03시 35분입니다. 새벽에요.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한 노래 주점에서 이 여성 김 씨가 119 전화한 내용이 이제 그대로 녹음이 돼 있었는데 여기 노래방인데요. 저하고 같이 술을 먹던 어떤 오빠가 취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라고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119 그 소방관이 그러면 병원에 갈 상황인가요? 아니면 집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가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사람은요, 제가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라서 집 주소를 제가 아예 모르거든요. 뭐 병원에 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구급대원이 알겠다고 얘기하고 경찰하고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해가지고 이제 이 남성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구급대원 말에 따르면 쓰러진 그 남성 같은 경우는 입에서 분비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다행히 깨어난 상태라서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여자, 이 김씨 이 여자가요, 원래는 그 남성 같은 경우도 119에 신고할 의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요. 그냥 쓰러져서 입에서 이물질을, 분비물을 질질 흘리고 있는 그 남성 그냥 거기다 놔두고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했던 건데 그 노래주점 사장님이 무슨 소리야. 같이 온 남자가 지금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같이 떠나가야지, 같이 퇴실해야지, 당신만 먼저 나가겠다고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면서 못 가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119에다가 이 여성이 신고를 했던 겁니다. 뭐 들어갈 때만 해도 이 주점 그 주인 말에 따르면 들어갈 때만 해도 그 남성은 뭐 멀쩡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술도 알코올 도수가 7도 정도에 불과하는 아주 약한 술인데 주문을 2병을 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한 병은 거의 마시지도 않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한 병 마신 건데 그 한 병에 뭘 타서 먹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 여성이 황당하게 문제가 된 거죠. 지금 경찰은 이 사건도 요것도 이건전 조사 내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쓰러졌던 남성을 서울 강북경찰서가 불러가지고 사실관계 그 범행 전 당시의 전후 어떤 경위 같은 거를 지금 조사를 추가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자꾸 드러나잖아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거는 중상 하나에 사망 둘이었는데 지금 또 중상 하나, 이거 중상이죠 거의. 이 사람도 죽을 뻔했지 뭐 어떻게 보면. 아마 이 과정을 거치면서 중상이 앞에 2번이잖아요. 12월 14일, 1월 24일 앞에 2번이잖아요. 그래서 1월 28일 날 사망했잖아요. 사망 단계로 갈 때부터 아마 이 여성이 그 향정신성의약품 이거를 그 양을 늘렸던 걸로 보입니다. 양을 늘리는 바람에 후반부 28일, 2월 9일 이 여성이 준 그 약을 먹은 남성들은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요거는 아마도 계속해서 보도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또 뭐 이거 관련돼서 웃기지도 않죠. 이 뭐 SNS 활동 뭐 인스타그램 등등등등 뭐 한 모양인데 뭐 여기에 뭐 팔로워가 뭐 개떼처럼 몰려가지고 이쁘니까 처벌하지 마라 뭐 왜 정신병자가 우리 사회에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쓰는 그 사람 뇌구주도 그거 분명히 그 조사해 봐야 돼요. 뭐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서 뭐 지금 계정을 폐쇄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뭐 한때 신창원이 티셔츠가 뭐 유행하고 뭐 무슨 범죄자의 팬클럽이 만들어지질 않나. 아니 우리 사회에 그 온전한 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에 놀랄 뿐입니다. 이거는 아마 종합적으로 이 여성 20대 여성의 어떤 그 범죄 사실이 여러 경찰서에 이렇게 걸쳐 있지만 결국은 취합돼 가지고 사건의 진상이 이제 종합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완벽하게 추려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브리핑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꼭지 볼까요? 이 네 번째 꼭지는요. 이 경찰서는 제가 예전에 근무했죠. 경기도 양주경찰서에서 처리한 사건인데요. 뭐 양주경찰서는 어떤 면에서는 주었죠. 너무 잘한 사람, 범인을 실제로 잡은 사람은 식당 주인이십니다. 경찰에 따르면요.
2025년 12월 30일입니다. 작년 12월 30일 날 오후 5시경에 경기도 양주시 유양동에 있는 한 그 식당 주차장에 80대 이 할머니가 검은색 봉투를 들고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식당 주인이 이제 자기네 주차장이니까 CCTV를 깔아놓고 모니터를 마침 봤던 모양입니다. 모니터를 보니까 오후 5시경에 자기네 주차장에서 검정 비닐봉지를 든 80대 할머니가 나타나요. 그러더니 어느 적당한 장소에 그 검은 비닐봉지를 놓고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쫓아가고 그 검은 비닐봉투를 까보니까 거기에는 현금 1,43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1,430만 원. 이거 뭐 우리 구독자님들 뭐 벌써 감 딱 오시죠? 예, 이거 이 할머니 사기 당해가지고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지정된 장소에 갖다 주라고 갖다 놓으라고 하니까 있는 돈 없는 돈 할머니 전 재산 닥닥 긁어가지고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서 그 식당 그 주차장 그 장소를 지정한 모양이에요. 거기다 갖다 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볼 것도 없이 요거 수거책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식당 그 주인분이 굉장히 현명해요. 잽싸게 경찰에다 신고를 하고요. 이제 경찰이 출동하기를 기다리는데 그 즈음에 벌써 이 저 수거책이 나타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찰은 와야 되는데 수거책이 먼저 오니까 이분이 어떤 기지를 발휘했냐면요. 나가가지고 일부러 그 새끼 그 수거책 그놈한테 말을 겁니다. 말을 걸어서 경찰이 도착할 시간을 벌어요. 근데 그때도 또 덫을 이루어요. 자기 식당에 있는 단골 손님하고 군인 2명한테 이런 내용을 싹 설명을 하고 같이 가서 말 걸고 있으면서 감시하고 경찰이 이제 올 때 같이 조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벽한 조치까지 취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검거는 식당 사장님이 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이후에 출동한 경찰관이 이 수거책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게 됩니다. 조사해 보니까 이 할머니는요. 동사무소 직원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왔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양주경찰서에서는 이 수거책을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서 이제 처리를 했고요. 식당 주인한테 양주경찰서장이 감사장 수여했고요. 당연하죠. 그리고 1,430만 원은 그 80세 할머니한테 무사히 돌려줄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감사하고 고마운 분이죠. 예. 양주에서 이게 났다니까 또 한편 또 뿌듯하기도 합니다. 예. 다음 사건 하나 보시겠습니다. 참 이거 요즘에는 너무 막 가는 세상이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범죄 예전에는 그래도 범죄를 저지르도 뭐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그러면 예전에는 거의가 부정 비리였죠. 금품수수 같은 거. 근데 요즘 공무원은 그런 건 양이 안 차나 봐요. 아예 이제 본격적인 그냥 그 범죄의 길로 나서기도 합니다. 그것도 마약 같은 거요. 이 공무원은요 7급입니다. 7급. 7급이면 직급이 낮지도 않아요. 시청 7급 공무원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은 시청에서 도로 청소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관내에 있는 아파트에 CCTV가 어디 있는지 사각지대는 어딘지 이런 거를 평상시에 업무상 지득해가지고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10분 발휘했어요. 나는 이 부분만큼은 내가 뭐 자신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던 중에 텔레그램 방에서 드라퍼라고 그러죠. 드라퍼. 마약을 어디에 뚝뚝 떨어뜨려 주는 사람을 드라퍼라고 하지 않습니까?
텔레그램 방에서 건당 4만 원씩 주겠다는 드라퍼 모집 글을 이 사람이 보게 돼요. 시청 공무원이라는 놈이 그거 보면은 신고를 해야지. 근데 얘는 거꾸로 이거 돈 좀 되겠다. 더더군다나 나는 뭐 CCTV 사각지대 관내 쪽 환한데 뭐 해가지고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 달부터 한 달간에 걸쳐서요 300번 정도를 날렸습니다. 드라퍼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한 1200만 원을 벌었죠. 예. 한 300번을 이 마약을 여기저기 갔다가 드라퍼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던지기 수법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장소에 갖다 놓는 이 드라퍼를 한 겁니다. 이때 검거할 당시에 보니까요 또 지 여자친구하고 2인 1조로 돌아다니면서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도 같이 교도소 가야겠죠. 그래서 얘가 숨긴 데가 보니까요 아주 분전함, 분전함, 열량계, 소방 호스 이런 데다가 마약을 숨깁니다. 그러니까 판매상한테 마약을 받아가지고 특정 장소에다가 이렇게 숨겨놓는 마약 운반책, 마약 드라퍼를 했던 겁니다. 얘네들이 했던 게 필로폰 6g이에요. 6g이면 0.03으로 따져도 한 회분에 2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는 검거되고 난 다음에 생활고 때문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을 했지만 대한민국 공무원이 7급 공무원이 생활고 때문에 마약 운반책으로 나설 정도로 한심한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 체계일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똑같이 월급 받고 더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는데 이놈은 왜 특별히 그랬을까요? 알아봤더니 이놈은 또 이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한데요. 마약 투약 경험이 있었답니다. 이놈이. 그러니까 짐작컨대 경찰에 적발되지는 않았고 요번에 마약 드라퍼 활동을 하다가 검거된 이후에 경찰이 추궁하는 과정에서 마약 투약 경험이 있는 걸 밝혀낸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적발이 안 됐기 때문에 공무원 생활 무사히 할 수 있었겠지요. 예. 공무원이 마약 전과가 있는 사람을 뽑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놈 검거하는 과정에서 합수본부 그러니까 마약 합동수사본부 여기에서 또 드라퍼 딴 놈들도 한 6명 잡아들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수원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이런 짓을 이 공무원이 했어요. 참 7급 공무원까지 드라퍼 역할을 한다는 게 진짜 황당하기도 하고 참 기가 막혀서 한번 선정해서 뽑아봤습니다. 다음 사건 볼까요? 다음 사건은요. 이거는 우리 구독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25년 5월 27일 날 00시 57분경입니다. 00시 57분경에 여성 2명이 살고 있는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 어떤 남성이 30대 남성이 베란다를 이용해서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는 1시간 동안 이 아파트를 3번 들락거리면서 요놈이 이제 이상한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 자체가 뭐였냐면요. 이거 진짜 구역질 나기도 하고 겁나기도 합니다. 여성들의 속옷을 주로 뒤적거립니다. 여성들의 속옷을 주로 뒤적거리고요. 계속해서 여성들의 속옷 냄새를 킁킁거리면서 맡는 겁니다. 이거 훔치러 들어와서 싹 살펴보고 훔쳐갖고 사라지는 것과 여기에 살고 있는 여성 2명의 입장에서는 와가지고 자신들의 속옷 뒤적거리면서 킁킁거리고 냄새 맡는 거 보면 이거 왕소름 끼치는 겁니다. 이거 완전 어떻게 보면 변태 새끼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적발이 돼가지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 침입, 절도 미수, 주거 수색 등 혐의로 이제 재판에 회부가 된 건데요.
일단은 아마 이거 적발을 한 다음에 단지 이 새끼가 훔쳐간 건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여성 아파트를 세 번에 걸쳐서 1시간 동안 3차례를 들락날락 하면서 계속 뒤져서 여성 속옷 냄새 맡고 여성 속옷만 뒤적거린 거 이거밖에 없다 보니까 실질적인 큰 피해는 없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죠. 이게 더 무섭다니까요. 이게 더 위협적이고요. 심리적으로 더 불안한 거고요. 피해는 이게 월등 많은 겁니다. 뭐 몇 개, 단돈 몇 푼 훔쳐가는 것보다 더 센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사님들은 또 그렇게 판단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구속해야 된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놈.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3번에 걸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그때마다 판사 다 기각했어요. 다 기각해가지고 3번을 판사가 내리연장 3번을 기각을 해버리니까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더 이상 구속영장 청구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 이놈을 재판에 회부를 한 거예요. 사람 풀어놓은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재판에 회부를 했는데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입니다. 안동지원. 여기에서 이 남성한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줬습니다. 그리고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은 풀어줬습니다. 이러니까 난리가 났죠. 난리가. 왜 난리가 났겠습니까? 피해 여성들하고 이놈은요, 직선거리로 25m밖에 안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놈이에요. 근처에 사는 놈인 겁니다. 근처에 사는 놈인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사는 놈이 이런 짓을 했고요. 또 구속 전 영장 실질심사라고 그러죠. 이 실질심사를 할 때는 일단은 그 구속은 면하려고 판사 앞에서 이놈이 뭐라고 그랬냐면, 피해자들이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피해자들과 격리를 위해서 제가 이사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놈이. 그러니까 판사가 그래, 너 이사 간 마.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 말 듣고 기각한 거예요, 영장. 그래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이놈은 이사 안 갔어요. 그 거주지에서 그냥 그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피해를 당한 여성들만 지금 경찰이 마련해준 임시숙소에서 지인들하고 임시숙소나 지인들 집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 2명이. 한 사람은 임시숙소, 한 사람은 남의 지인 집에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피해자가 오히려 다른 곳에 가서 살고 있는 그런 지경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줘서 풀어줘 버리면, 그럼 피해자들은 원래 살던 자기 아파트로 돌아가기 어렵죠. 버젓이 나와서 말만 실형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러지만 집행유예는 실질적으로 풀어준 상태잖아요. 이 두 여성이 그 자식 무서워서 그 아파트 살겠습니까? 이게 판사님이 이게 해될 일입니까, 이거? 이 재판에 참석했던 여성이, 피해 여성이 이 사건 이후로 직장을 잃고 고향으로 내려갔지만, 이제 한 사람은 그냥 직장 다 때려치우고 그냥 고향으로 간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지금도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 현관문을 볼 때마다 두렵고 부모님들까지 고통받고 있다. 사회 초년생의 일상이 처참히 무너진 것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가볍다. 진짜 맞는 얘기죠, 이거. 응? 참나. 근데 재판부는 이놈이 주거 침입과 주거 수색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 공탁을 하는, 공탁은 일방적으로 돈 몇 푼 갖다 걸어놓는, 법원에 맡겨놓는 거예요. 피해자 찾아가라고. 공탁을 하는 등 반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라면서 아마 공탁을 각각 한 사람당 250만 원씩 걸은 모양입니다. 500만 원 쓴 거죠. 방에 안 가려고. 그랬고요. 스토킹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재판부가 집을 3차례에 걸쳐서 침입했지만 그 당시에 피해자들이 집에 없었기 때문에 불안감을 조성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성들이 그때 집에 없었기 때문에
그 집에 3번이나 들락날락 했어도 내 속옷을 꺼내서 들춰보고 냄새를 킁킁 맡고 한 것도 그때 내가 집에 없어서 못 봤으니까 이 여성들이 불안감 느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은요, 사후에라도 그런 이놈의 행태를 알았다면 이 여성들은 더 왕소름 끼치는 겁니다. 뭐 좋습니다. 하여튼 피해자들이 부재중이었기 때문에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거는 이거는 고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 선고한다. 뭐 이렇게 재판부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님이 그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검찰에서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엄청난 고통받았다고 그러면서 실형 징역 2년 구형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사람 풀어줘 버리면 결과는 뭡니까? 피해자들이 결국 자기가 살고 있던 집에서 못 살고 이사 가고 직장도 버리고 저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이 피해는 누가 판사님이 해주실 건가요? 변제? 저는 정말 이해 안 갑니다. 좀 피해자의 입장이 손톱만치라도 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요. 예, 마지막 사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거는 마지막 사건은 조금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기분 좀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네요. 평택에서요. 평택에 있는 한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서 고가의 장비가 있대요. 이게 GPU라고 그러죠. 그래픽 처리 장치를 노린 절도 사건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제 아주 이 전 분야의 고가 장비를 노린 거 보니까 이쪽 분야에 좀 아는 놈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제 경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경찰이 이놈을 결국 검거를 했는데 이 검거 과정에서 상당히 잘했습니다. 경기도 평택경찰서인데요. 평택경찰서에서 요놈은 이제 결국은 23일 날 오후 4시 한 50분경에 충북 진천에 있는 모텔에서 경찰이 추적해갖고 특수절도 혐의로 40대 남성을 이제 검거했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22일 날이요. 지난 22일 날 05시 56분입니다. 05시 56분경에 경기도 평택시 청부급에 있는 컴퓨터 부품 판매점 유리문을 어떤 요 40대 남성 요놈이 부수고 침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GPU,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픽 처리 장치를 GPU라고 그래요.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3박스 훔쳐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요놈이 범행을 하기 전에 굉장히 치밀하게 했어요. 어떤 식으로 했냐? 추적 안 당하려고요. 요놈이 자기 지인으로부터 1톤짜리 화물차를 빌립니다. 그래가지고 요 컴퓨터 부품 판매점 그 직전 한 3km 정도에다가 1톤 차를 거기다 세워요.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이제 걸어서 겨들어와갖고 이렇게 이제 그 GPU 장치를 훔쳐간 건데 올 때도 그 CCTV 사각지대인 야산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이 범행지에 이르렀다고 해요. 그런데 경찰이 이 건 수사를 어떻게 했냐면 일단 현장에서 확보한 족적을 토대로 해서 그 족적을 따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동 경로를 뚝 가다 보니까 그 인근에 주유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유소 CCTV를 또 분석을 해서 범행에 사용된 차량의 형상만, 남바는 못 찾고요. 형상만 찾고 일부 동선을 특정을 한 거예요. 그 이후부터 그 인근으로 연계되면서 CCTV 한 100대 정도를 전수 분석을 했습니다. 전수 분석. 그래가지고 수백 대의 이 차 1톤짜리 차하고 유사한 차량을 수백 대를 찾아가지고 그 차마다 다 동선을 따라가 본 거예요. 하나하나 다 따라가고 대조하고 한 끝에 요 도둑놈의 이동 경로를 결국 특정을 했고요.
이 도둑놈이 그 아까 충북 진천에 잡혔잖아요. 이 그 타 지역으로 이동한 요놈을 쫓아가서 검거를 했는데 이게 불과 34시간 만입니다. 34시간 만에 얼마나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그 추적해서 검거를 한 겁니까? 이거는 정말 칭찬받아서 마땅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거. 이 신속한 검거 소식에 그 SNS를 통해서 피해자로 알려졌던 부품 대리점 관계자도 경찰 수사에 감사를 표했다고 해요. 평택경찰서 형사들 대박이다. 영화인 줄 알았다. 최초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 속도가 정말 빨랐고 족적과 CCTV 등을 역추적하며 발로 뛰는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용의자가 검거됐다 하면서 그 당시 상황을 전달을 했다고 해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요놈은 그 구속영장 신청해가지고 뭐 영장도 발부됐고요. 그러니까 여기 그 임종완 형사 2과장이 평택경찰서 형사 2과장이 이렇게 말했네요. 족적을 추적한 뒤에 야산 뒤편 주유소 인근 CCTV를 차량 색깔과 화물차라는 점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런 것 같습니다. 요 평택에 있는 요 대리점 있잖아요. 이 피해를 당한 데서 족적이 있었잖아요. 요 족적을 따라서 간 게 야산 쪽인 것 같습니다. 야산 쪽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야산 쪽을 수색해가지고 결국 그 야산 너머에 야산 뒤편 그 근처에 주유소가 있는 걸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유소에 있는 CCTV를 싹 까가지고 그 비슷한 범행 시간대에 거기 지나간 차를 어느 정도 특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1톤 포터겠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거를 이제 그 형상하고 남반은 못 봤어도 요런 걸 추린 다음에 그 인근으로 이제 그 지나가는 모든 그 비슷한 차는 다 추적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상 이동 동선에 포함된 CCTV 100대를 전수 분석해가지고 차량 이동 패턴을 종합해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범죄 수익금과 작물 회수를 포함한 보강 수사를 지속하겠다 했는데 뭐 저도 뭐 수사과장 했지만 그 임종환 형사 2과장 으쓱하면서 신문 기자하고 인터뷰한 걸로 보여집니다. 뭐 이거는 정말 자랑해도 진짜 됩니다. 엄청나게 빠르지 않습니까? 뭐 하루 겨우 지나서 그냥 바로 잡은 거니까요. 그래서 야산 넘고 CCTV를 따돌려도 족적을 쫓은 경찰 결국 GPU 이 절도범을 충북 진천에 있는 모텔에서 검거했다 하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는데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경기청 경찰 했잖아요. 경기 평택경찰서 형사들 수고했다 이런 말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지난주에 일어났던 사건 한 7곡지 정도를 추려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타 제가 진행하는 다른 사건 사고는 세세한 것까지 집중 분석해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전달하고 있지만 토요일 날 나가는 토요 브리핑은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까지 드러난 그 현황 상황을 전달하는 그 수준이니까요. 또 뭐 추가로 이 사건과 관련돼서 또 뭐 할 말이 있으면 또 더 찾아가지고 또 추가로 브리핑 나중에 또 이렇게 해드리고 이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 브리핑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요. 건강하게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